네 분이 의기투합하면 한국 이제 컨텐츠 요즘 한류 이런 게 많이 합니다만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저 VR에 다들 투신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다들. 네. 저는 똘끼로 했죠. 똘끼. 네. 처음에 오큘러스를 창업하겠다라고 뛰어들 때는 주변에서 만졌어요. 왜냐면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컨셉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시도를 했었고 그 시도가 다 실패를 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뭐 네가 이걸 해본 적도 없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 게임 뭐 회사에 있다가 이걸 하겠다고 뛰쳐들면은 전문직도 없는 내가 이걸 왜 하니? 특히 오큘러스라는 회사는 1992년생이 만든 그 헤드셋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그때가 20살이 좀 20살 간 넘은 친구가 그것도 대학교를 전공도 하지 않은 친구가 만든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넌 미쳤구나. 애도 있고 뭐 결혼한 놈이 그걸 하겠냐.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똘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 창업을 처음에 같은 팀에 속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큘러스의 CEO로 있는 브랜든 리리브라는 사람은 원래는 제가 스케일폼이라는 회사에 진상을 했을 때에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케일폼을 오토데스크에게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E3 때 2013년 E3 E3 때 존 카맥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든 둠 3를 VR 푸팅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술수가 있는데 일단 존 카맥이라는 분은 또 Man to be Seen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서 이 팔머 럭키라고 하는 오큘러스 리프트의 초기 디자인을 했던 친구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존 카맥이 야 네가 갖고 있는 기기 좀 한번 내가 써볼 수 있겠니? 사면 안 되겠니? 근데 좀 팔만한 친구는 워낙 게임광이라서 네가 그 전설적인 그 존 카맥이야? 하고 내가 내 기기를 주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존 카맥이 그 기기에다가 둠3라는 게임을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 E3에 딱 잠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외국 그 언론들이 우와 그 VR 느낌이 장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브랜든이라는 친구가 또 E3에서 팔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팔머라는 친구한테 야 이거 우리 같이 사업해보자 라고 제안했는데 팔머한테 까입니다. 팔머는 나는 이거 갖고 사업해서 할 게 없는데 그냥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좀 3D를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 본 거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킥스타터라고 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좀 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이 좀 생소했던 건데 그 킥스타터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왜 DIY라고 Do It Yourself라고 하는 걸로 그냥 잘 도면도만 딱 그려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지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브랜든이 딱 약간 사업가 의지를 가지면서 그 친구를 이제 회유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돈 $1,000 딱 수표를 써주면서 이거를 딱 가지고 네가 먹고 튀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네가 만들어 오든 아무튼 $1,000을 나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뭔가 좀 샘플을 만들어 와라. 근데 이제 지금이야 팔머 럭키는 뭐 수백억대의 부자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1,000을 갖고 원래 튈까 하다가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뭐 자기들 믿고 이제 제품 만들어 오라 했으니까 만들어서 그 첫 만남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같이 하자 그거 하다가 이제 스케일폼 매각 대금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카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가이카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2013년도에 소니에게 $378 밀리언 매각이 된 회사입니다. 지금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온라인이라는 기능을 그쪽에서 좀 구현해서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실은 또 브랜드에 투자를 해갖고 또 한 번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킥스타터를 그거 해서 모금을 해서 목표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 저를 이제 그 스케이터 대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야 동일아 실은 딱 한국에 들어왔는데 딱 하루밖에 없다. 너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서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딱 한 핸드폰만한 디스플레이를 딱 가지고 오더니만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보여줄 것은 미래의 게임 산업을 바꿀 거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 상자 하나 가져와서 이게 무슨 미래의 게임 산업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때만 하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고 눈에 갖다 대고 보는 형태였는데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막 불도 끄고 막 컨텐츠 닫고 막 그렇게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여주면서 이거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면서 그때 처음 봤던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그때 바로 학교나 말을 못하고 저도 먹여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좀 고민하다가 같이 합류를 했죠. $1,000는 안 줍니다. 전안 주더라고요. 월급도 깎더라고요, 사실은. 이 업계가 아니었어서 네.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전설적으로 들려오는 이름들을 막 이렇게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분을 제가 옆에 두고 얘기하니까 뿌듯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 대표님 어떻게?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매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일단 브랜단 같은 친구가 얼마 전 오큘러스 키노트 하는 그 스피치를 보니까는 우리 페이스북 창업주랑 이렇게 허브하고 이런 거 보니까는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매각했다라는 게 작년 3월인가 기사였을 거예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한테 표준화가 마침 끝나고 4월이 그러니까 저희 표준화가 이제 1년에 4번 회의를 하는데 국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4월 회의가 발렌시아에서 했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끝나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서 같이 지금 이제 코파운더가 된 CTO 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이제 우리 이거 끝났는데 뭐 해볼까 하는데 마침 그 기사를 저희가 보게 된 거죠. VR이다. 마침 그 바르셀로나가 이제 가우디의 도시잖아요. 회사 이름도 거기서 딱 나왔죠. 게임 오디오에서 사실 온 거고요. 게임 오디오의 마지막 O를 빼고 다시 읽어보시면 G 오디오가 가우디가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은 가우디라고 그 당시 그렇게 짓게 됐고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됐던 회사가 오큘러스라는 회사였고 저희도 그 시장에서 사운드가 다시 한번 혁신을 해서 우리 지금 소비자들한테 밸류를 줄 수 있는 최적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할 그 마음의 계기를 세운 시점이고요. 그리고부터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 저희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돼서야 이제 회사를 독립적으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저희 회사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소위 말해서 듣보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 꿈이 커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등장을 했었던 이제 브랜단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컨택이 닿아가지고 이메일도 한번 보내봤어요. 한 달 전인데 되게 친절하게도 오디오는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 돼라고 그쪽 이제 오디오 담당자랑 커넥션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되지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아직 그 다음 이제 연락을 안 했는데 더 빠른 컨택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오늘 알고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000 받기를. $1,000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소 대표님이 하셨던 일이 자극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스타트업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야가 요즘에 보니까 뭐 투자 규모나 이런 게 좀 상당히 남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엊그저께 플레이풀이라는 회사도 네, 그 회사. 플레이풀도 250억 원 정도 서키스테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가죠. 주거지를 했고 또 아주 또 시끄러웠던 게 매직립 매직 리프라는 회사. 매직리프라는 회사가 지금 한 2010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고 데모만 뉴스가 있고 홈페이지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증강현실 쪽으로 5천억 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구글에서
그래서 이제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전 대표님 표정이 근데 보물을 발견한 그 RPG의 주인공 같은 그런 표정을. 네. 저는 이제 개인으로 계속 저는 회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이 네. 계속 개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전 대표님부터 잠깐 여쭤보면은 VR에 이제 S3D에서 최근 이제 VR 쪽으로 뛰어드셨잖아요. VR의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습니다. 전 자연스럽게 먹고 살려고 이제 자연스럽게 뛰어들었는데 처음 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입체 영화 쪽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아바타를 보고 이거는 신세계다. 요걸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모션 그래픽 쪽을 하다가 입체 제작 쪽으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한국 쪽에서는 이게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큘러스 DK1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별로였습니다. 처음에 별로였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DK2가 나오고 VR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단편 영화를 찍게 됐고 입체 360도 VR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터널 3D나 이런 거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극장 개봉을 했는데도 몰랐는데 그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오픈도 안 했는데 이슈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인가 보다 해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사업까지 또 사업은 아니고요.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제 나이파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 교육 쪽으로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후진 양성이 되게 있으시고 후지는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안 그래도 전 대표님 한번 저희 회사에서도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일찌감치 사실 성함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워낙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공헌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한번 와서 좀 몸값이 비싸요. 혹시 그 SBS 슈퍼모델하고 너무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면은 교육을 하면은 SBS 슈퍼 모델들이 오시거든요.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주는데 슈퍼맨들이 왜 와서 듣습니까? 촬영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남자, 여자 모델이 왔었는데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여자 모델만. 남성분들은 한 번씩 수업 들으시면 아마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가 사랑방 분위기로 서로 주고받는 정보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런 거를 써본 게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요즘엔 오큘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MS 홀로렌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떻습니까? 그 기어 VR로 또 하시기도 하셨고 요즘 뭘로 해야 될까? 좀 좋은 거 있습니까? 뭘로 해야 되냐고요? 기기는 사실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아서. 맞나요?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오큘러스, 그리고 소니, 애플 스테이션 VR, 예전에 오피에스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HTC하고 벨브에서 만든 바이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만든 눈 동자 인식을 하는 포브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레이즈 사이언스 만든 OS VR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지금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도 특히 저희가 북미나 이런 데서는 많이 그래도 발표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 쪽은 더 많습니다. 사실 VR 기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숫자가 중국에서는 100개 이상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게 사실 종류는 다양합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모바일이라고 하면 이제 구글에서 만든 카드보드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되고 있는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걔들을 그런 어떤 성능 정도이긴 하지만 아주 플라스틱 형태로 잘 만든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숫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추천국 시대, VR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지금이 아직은 누가 리드를
잡았다라는. 물론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오큘러스 이쪽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진짜 드론 시장이 열리면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IoT 쪽에 VR 쪽 확실히 열리려나. 저희가 지금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VR 기기가 초반에 나왔,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긴 합니다만은 가장 빠르게 접촉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사 또한 게임 개발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VR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몰입감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또한 VR에서는 가능한 거죠. 현실 속에서의 경험과 같은 유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성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소가. 그런데 그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넣어줄 수 있는 분야는 지금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분야 중에 게임 회사입니다. 영화를 제가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스스로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객체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한 들어간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게임 개발사만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개발사가 지금의 VR 산업에 있어서 물론 게임이 아닌 다른 여러한 컨텐츠들 또한 지금 VR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접목을 하시려고 해요. 뭐 사실 광고에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건설 쪽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영화 쪽에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영화도 지금까지는 그냥 보아온 그냥 시나리오가 어디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영화라면 이제 아마 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영화 속에 한 분야를 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모든 것들에 아마 여기 게임 개발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임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VR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넷도 뭐 다른 분야에 조금씩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네, 저희도 지금 게임 이외에 뭐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광고는 저희가 환타라는 코카콜라에서 하시는 환타와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접목한 새로운 상품이 나왔었어요. 환타에서. 그래서 그 제품을 홍보하는 용으로 구글 카드보드로 구글 카드보드. 구글 카드보드 어떻게 쓴 겁니까? 저도 사실 안 써가지고.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구글 카드보드는 사실 카드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사실은 뭐 저는 구글이 왜 저걸 만들었는지 굉장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우리나라 돈 2조 5천억 원이죠. 막대한 자금을 때립니다. VR은 우리가 주권을 잡을 거야. 너희들 이만큼 돈을 투자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뭐 그냥 아마 그렇게 내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구글은 야, 그거 아무런 기술 아니야. VR이라는 게 하드보드하고 렌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도로 구글이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구글에서 낸 거는 한 2만 원, 3만 원 하지만 그 설계도를 오픈해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2,0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아주 상당하게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젤을 조립만 하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끼기만 하면 VR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논평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2조 원을 투자한 경쟁사의 그 물먹이는 상당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발한 발상, 역발상으로. 저는 그 페이스북이 VR로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SNS라는 게 이 현실이 아닌 그 버추얼 공간, 사이버 공간상에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익스트림이 되면 결국은 VR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상황이 딱 연출이 되는 거죠. 뒤집어 쓴 상태에서 저는 그 공간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구별을 못하게 그냥 그 공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채팅을 하고 그 안에서 영화를 보고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모든 게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월드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게도 이제 얼마 전에 그 해외에서 하는 관련된 전시회를 이제 가서 VR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곳을 좀 구경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펑션에 해당하는 재밌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VR로 채팅을 하는 것을 이제 구현해가고 있는 회사, VR로 뭐 당연히 게임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카지노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회사.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VR이라는 이 공간이 생기고 나니까 결국은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이제 창의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9.11 전화로 이 콜이 있었던 상황을, 실제 상황을 VR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제가 딱 가서 앉아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집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총을 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경험을 하니까, 이게 이제 뉴스로 리포트를 받거나 TV, 아까 얘기했던 TV는 이제 저와는 다른 저 멀리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히 몰입감 혹은 현장감이 오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체험들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VR이 근데 좀 뭐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아까 멀미나 어지럼증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직 립 같은, 여기 이제 CEO가 말하기를 여기는 뭐 방식이 이제 망막에 바로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3D 스테레오스코프는 다양한 일시적이고 이제 영구적인 신경병리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경쟁사를 이제 디스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우려를 뭐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엔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뭐 그런 몰입 얘기, 여러 가지 또 의료계에서 충분히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에 VR까지 가게 되면 더 안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어떤 사회적 우려가 있죠. 모든 기술은 다 그 음과 양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TV 보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너 TV 보면 눈 나빠져. 예, 제가 막 게임할 때도 너 눈 나빠져. 근데 눈이 나빠진 건 사실이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TV라는 기기가 하진 않았잖아요. 모니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드웨어이고, 또 너무 장기간 쓰게 되거나 혹은 너무 장기간 뭐 노출되는 것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은 이런 말도 있어요. 게임할 때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어느 대학에 어떤 애가 총기 난사를 했는데 그 애가 알고 보니 이런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더라라는 것으로 막 매도를 하시는데, 저도 폭력적인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도 누구 죽여본 적은 없어요. 바퀴벌레 같은 벌레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그렇게 약간 좀, 저는 좀 오바스러운 느낌을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큼 내가 똑똑할 수 있느냐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일단 VR의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이든 간에 병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취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적다면 사실 나쁜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 제가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렇지만 VR은 지금 저희가 경험해오던 그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람들한테 쉽게 경험을 전사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혀 미국에 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뭐 국내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면 저희 한국보다도 훨씬 더 불우한 어린이들,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내가 뉴욕의 거리를 VR 기기를 끼면 구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경험들 또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실제의 상황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쁜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좋은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좋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회에 유익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VR은 아마 미래의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전자파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VR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상당히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자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를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네. 다들 어머니도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어머니도. 근데 아마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가 나와 VR 콘텐츠가 나와서 애들이 성적이 올라간다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가 영상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거를 보정을 해주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수월하다는 건 멀미가 덜하다. 네, 멀미도 덜하고 오래 장시간 보더라도 좀 눈의 피로도가 덜한 거죠. 네,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해서도 약간 특히 장인의 손길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영상 부분에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걸 뒤집어 쓰고 계시는 분들을 밖에서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실은 좀 느낌이 좀 다른게요. 네. 물론 지금에 나오고 있는 헤드셋의 디자인 자체는 섹시하진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면 이 쓰는 부분에 있는 약간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 그 밴드가 있는데 이게 홍해를 가르는 효과가 있어서 머리를 굉장히 멋있게 딱 하고 왔는데 이걸 쓰게 되면 팍 가라앉아서 왁스를 막 다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여성분들 화장 예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눈썹도 붙였는데 눈썹이 닿는다거나 혹은 딱 끼고 나는데 갑자기 여기에 팬더가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상현실 헤드셋의 폼팩터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그게 실은 웃을 수도 있지만 실은 민감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기 삼성전자 딜라이트 강남역에 기업에 처음 나와서 누가 그걸 보러 가나 탁 하고 앉았는데 예쁘신 여성분이 계신데 그 남자친구분이 야 이거 진짜 끝나줘 써봐. 안 쓸래. 왜 안 써? 화장 지워진단 말이야. 막 이런 말 하실 정도로. 근데 그건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HMD가 지금의 이 형태 될 거라는 것은 그것도 이게 영구적으로 될 거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실은 브래드라고도 얘기했던 건데 앞으로 미래의 가상현실 기기는 약간 좀 섹시한 오클리 같은 안경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허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 컨텐츠가 계속 발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대한 니즈가 더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안경 형태를 좀 더 멋있는 사이버틱한 안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초기는 있지만 이거 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을 한번 하고 나니까 오데와 가르마의 판다가 돼버리는 거라서 옛날에 그 뮤지컬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딱 손에 들고 하는 거면은 여성분들도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네. 멀리 서 네, 재미난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또 이제 아쉬우니까 오늘 또 귀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요. 뭐 질문 계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분 손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이렇게 강의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서 들으니까 좀 더 미래를 정확하게 많은 분들을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예측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VR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해상도하고 레이턴시는 좀 나아질 것 같고 FOV라고 필드 오브 뷰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스피어처럼 굴처럼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현재는 한 10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인간은 180도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180도를 아주 높은 해상도로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은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한 10도 정도 에어리어 정도 각도만 이렇게 포커싱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만 보여주면 그런 스킬을 쓰면 얼마든지 디스플레이만 고해상도로 보여준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FOV하고 레졸루션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좀 더 사용자들이 푹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빠져도 지금 네, 그 오큘러스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실은 해상도하고 FOV 문제를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오큘러스를 쓰게 되면 오큘러스의 최대 가시거리가 FOV가 사선으로 110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평도로는 약 90도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아까 마치 정말 잘 지적했던 게 사람의 눈은 실은 앞에서 15도까지만 실은 그 시각이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냐면 제가 지금 앞을 저기 뭐 되게 계시는 분들 번식자님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시선에서 제가 15도까지는 굳이 고개 돌리지 않아도 눈만 돌려도 봅니다. 근데 사람은 내 15도가 벗어난 분명히 그 누가 있다는 인지를 해요. 하지만 여기 보기 위해서 째려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굉장히 피곤해요. 누구 째려본다는 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기의 고개를 돌려서 15도에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큘러스 썼을 때 약간 좀 물안경 쓴 느낌 같은데 옆에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막힌 것 같은데라고 하다가도 딱 고개 돌리는 순간 계속 포커스가 맞다 보니까 잠깐만 하다 보니까 그 110도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경향이 높아요. 네, 그거는 거기서 막 이렇게 되는 결국에는 그 110도라는 그 사선의 각 FOV가 크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뇌는 참 단순해서 나쁜 정보를 상당히 빠르게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물론 DK1은 상당히 부렸어요. 뭐 거기 부렸던 이유도 좀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DK2 이제 프레이스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약간 안 좋다라고 하지만 컨텐츠만 좋아지면 실은 그 해상도가 별로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 거죠. 정말 재밌는 영화는 저희 예전에 혹시 지금은 4K 뭐 프레이스 얘기하지만 그 예전에 그 모니터들도 해상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도 그 컨텐츠만 좋으면 실은 영화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해상도 갖고 해상도 너무 구려라고 얘기는 않잖아요. 네. 뭐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정말 좋은 해상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해상도가 좀 덜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디스플레이 회사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들은 꾸준히 해상도를 좀 증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K 폰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 소형 디스플레이가 해상도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개발자분들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 해상도 하시지만 실은 그 해상도를 지원해야 될 하드웨어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상현실 컨텐츠는 최소한 90Hz, 초당 90프레임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레이턴시 때문에 막 드드드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0프레임 이상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FHD 해상도로 양 눈을 갈라서 동시에 렌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실은 하드웨어의 부하 상태가 걸려버려요. 네. 그래서 해상도 좋으면 좋겠어. 물론 소비자는 그렇죠. 하지만 게임 개발자나 컴퓨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시간 렌더링으로 해야 될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큘러스를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타협점을 찾은 것이 현재 해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FOV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면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자로 된 디스플레이를 써서 어안을 통해서 크게 보는 형태지만 나중에는 그냥 공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시야까지도 넓힐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R&D 통해서 FOV 늘 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VR 최종 버전이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단순한데 게임은 인터랙티브가 있어서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360도의 그 인터랙티브가 있는데 지금 대공방우는 꾸렉 부사장님한테 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구현하고 있는 VR을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까지 가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인지 구조화 있잖아요. 몸과 뇌하고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게 게임에서 어떻게 자기를 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
네, 뭐 플레이 타임은 사실 지금 현재의 그 VR 기기에서는 저희가 추장을 하고 있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에서 한 15분. 예. 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전혀 어지럽증에 강한 사람들은 뭐 30분을 해도 전혀 어지럽증을 못 느낀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진짜 좀 심한 사람들은 한 1분, 2분만 해도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희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영상을 보는 자체에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저희 게임의 플레이 타임은 지금 현재는 40분 정도 플레이 타임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난이도가 또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그 난이도 포함을 하고 또 능숙하지 않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긴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콘텐츠를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적정 시간으로 플레이를 하고 세이브가 될 수 있는 타임들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임의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모든 게임의 모든 포인트에 다 세이브 포인트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세이브할 수 있는 코스를 그어서 플레이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내가 눈이 좀 피곤하면 금방 그만두고 다시 시작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콘텐츠 내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하셨던 어지럼증이라든지 플레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하드웨어가 해결해줘야 될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드웨어까지 개발은 아니더라도 뭐 연구 단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외부 디바이스를 활용한 뭐 어지럼증을 없앨 수 있는 요소들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별개에 두더라도 일단 컨텐츠 내에서 어떻게 유저들이 경험하는 실생활의 경험과 그리고 컨텐츠 내에서의 경험이 유사하게 해주느냐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실 현 세계에서는 아주 리얼한 움직임과 아주 리얼한 이 배경의 공간들이 주어지지만 VR에서는 아무래도 CG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공간 내에 내 자신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의자에서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적인 게 항상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상황 내에서도 어지럽지 않게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저희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는 지금 모탈에서는 해결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사람들이 인지하는 인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인지 요소들의 정보를 유저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으로 정보를 많이 개입을 좀 하자라는 게 저희 게임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저에게 정보를 다 줍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라는 경로를 다 보여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경로가 가게 되고 커브가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커브가 있는데 내가 커브로 제가 보지 않으면 저는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제 몸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지러워요. 그런데 커브를 그려주는 곡선에 의해서 제가 이동을 한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커브 곡선의 위치에 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줍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게임 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해결을 이동해서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뭐 그거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좀 더 개입을 해서 어지럼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제약 조건은 이제 피해가는 노하우가 굉장히 충분히 쌓여 있네요. 네, 그게 컨텐츠, VR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다들 연구를 하시면 익숙해지는